코로나 때 이제 집값이 정말 큰 폭으로 올랐을 때 마음속에 좀 결핍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평생 난 집도 못 구하겠다.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건 사업이다. 근데 제가 유튜브를 꾸준하게 주말마다 올렸더니 누군가는 봐주는구나. 작은 시작도 꾸준하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심리상담, 코칭 상담, 심리검사 상담까지 했습니다. 저는 세 상담 모두 다 만족스러웠습니다. 내가 그랬었구나라고 좀 인지하게 됐거든요. 아, 맞아. 나는 그런 사람 같다라고 그런 시각을 좀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고민 해결해주는 남자 고해남입니다. 저 혼자서 찍는 게 너무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퇴사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기업에서 총 9년을 근무를 했고 11월 초에 퇴사를 했거든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업가분들을 위한 유튜브 영상 제작 사업, 기업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 영상 제작 사업, 그리고 경희대 겸임교수, 또 신촌에서 에어비앤비를 하고 있고요. 강남에서 파티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제 촬영 장소도 강남역 파티룸 또봄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독서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고 공기업 면접관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자카야 시선 교대점도 좀 오픈하려고 하는데 제가 뭐 N잡을 넘어서 10잡까지 가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다행히도 회사 생활을 할 때보다는 좀 더 경제적으로는 여유는 생긴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제가 좀 더 자율적으로 쓰고 있어서 더 행복하고 더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회사 생활이 힘드냐 이렇게 사업하는 게 더 힘드냐라고 물으시면 힘든 종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정신적으로는 회사가 더 힘들었던 것 같고 육체적으로는 아무래도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조금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제 인생을 좀 주도적으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더 행복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코로나 때 이제 집값이 정말 큰 폭으로 올랐을 때 부모님이 증여해 주셔서 아니면 또 자금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집을 사게 됐다라고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 머릿속으로는 축하해 줘야 되는 걸 알면서도 되게 부럽고 샘나고 질투나고 마음속에 좀 결핍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제가 없이 자랐냐, 부모님이 두 분 다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학창시절에 굶고 다니고 하진 않았는데 군대 갔을 때부터 제가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도와주셨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초기에 좀 부모님이 도와주셨냐 아니냐가 굉장히 경제적인 격차를 크게 키운다는 것을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좀 속상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 어차피 월급은 똑같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평생 난 집도 못 구하겠다, 살아갈 방법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건 사업이다, 언젠간 꼭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위로가 됐던 책이 보도 셰퍼의 돈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해야 되겠다. 그 수용이 뭐 포기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라 라는 그 말이 저한테는 되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쌓았던 그 결과는 바꾸지 못하는데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것에 그 집중해야 된다는 그 마음, 그걸 깨우쳐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이 좀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불공평한 시작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사업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제가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아이템도 잘 모르겠고 경험도 없어서 했던 게 그냥 유튜브였어요. 그냥 유튜브 꾸준히 했습니다. 지금도 구독자 너무 적잖아요. 7,000명인데. 근데 제가 유튜브를 꾸준하게 주말마다 올렸더니 주변에서 유튜브 해보고 싶다라는 전문직 분들, 대표님들이 계셔서 조금씩 도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제가 사업이 되겠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가치를 주고 그게 돈으로 환산될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밥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2년 전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유튜브가 너무 초라했거든요. 지금도 유튜브가 너무 작지만 그땐 더 작았죠. 2,000명, 3,000명, 4,000명 그 정도였는데 정말 너무 작은 시작이었는데 누군가는 봐주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시작도 꾸준하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이 뭐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사업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엄청 바쁘고 맨날 신경 쓰고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두 가지로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감사일기입니다. 회사 다닐 때도 몇 년 전부터도 계속 꾸준하게 하던 거긴 한데 사업을 할 때도 굉장히 좀 유용했던 것 같아요. 이 감사일기를 쓰는 순간만큼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멈추고 나에게 좀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일기를 아침마다 쓰고 하루를 출발하면 나도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괴롭고 힘드신 분들에게 감사일기를 써보길 너무나 권하고 있고요. 이 감사일기를 쓰기 되게 좋은 도구가 있어요. 하루 5분 아침 일기라는 책인데요. 여기는 좋은 문구도 나오고 그리고 감사할 것들을 적고
내가 오늘 해야 될 것,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글도 쓸 수 있고 유용하거든요. 그런 책이 이렇게 앞에 놓여있다면 쓰게 될 거예요. 습관이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 좀 세팅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5분 아침 일기 한번 써보세요. 저는 거의 한 7, 8년은 된 것 같은데요. 감사일기를 쓰고 나면 마음이 좀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지금 많이 힘들고 좀 괴로우신가요? 만약에 힘들고 괴롭다고 하면 일기를 써보는 건 어떤가요? 좋은 해결책 줄 것처럼 하던 일기가 뭐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일기를 중1 때부터 썼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돈은 하나도 안 물려주시고 항상 이런 것만 좀 물려주시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썼던 그 일기장을 모아주시더라고요. 중1 때 창호야, 성공하려면 일기를 써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좋은 기록이 쌓인 거 보고 나서 끊기기 아깝다라는 생각에 중1 때부터 일기를 많이 썼어요. 사실 제 일기장 보면 아마 욕투성일 거예요. 이 막연했던 불안과 걱정을 언어로 표현하고 나면 생각보다 그렇게 별거 아닌데, 그리고 이 일기장에 내 걱정과 불안을 다 써놓으면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까지 다 쓰고 나면 뭔가 조금 위안이 되는 것들이 있고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좀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내 불안과 걱정으로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굴 밖으로 나오는 그 기분을 일기장을 쓰면서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화해서 쓰면요, 생각보다 그 고민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 하우에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극복할까도 좀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보도 셰퍼의 돈을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과거부터 지금까지 쌓아놨던 그 결과들은 뒤집을 수 없지만 지금 이 처한 상황을 대하는 태도는 제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 선택의 시작을 좀 일기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마침 100만 다운로드 그리고 심리검사에서 굉장히 지금 입지가 좋은 마인드 카페라는 곳에서 제가 광고를 받았는데요. 와! 이 마인드 카페는 심리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 계십니다. 리뷰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어떤 분이 나와 맞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리뷰가 뭐 몇백 개, 막 1000개 막 이렇게 쌓여 있는 분도 계세요. 그만큼 좀 오래됐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 같고요. 저는 한 분만 상담해 보면 그분으로 전체를 판단할 것 같아서 심리 상담, 코칭 상담, 심리검사 상담까지 했습니다. 상담은 모두 전화로 이루어지고요. 저는 세 상담 모두 다 만족스러웠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의 상황을 좀 객관적인 시선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잖아요. 저는 그 작업을 일기를 통해서 제 감정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 일기가 좀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내 감정을 들여다보기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누군가의 코칭을 통해서 이렇게 제3의 시선을 좀 가질 수 있잖아요. 좋은 상담사분 덕분에 제3의 눈을 좀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메타인지죠.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 축구선수건 농구선수건 경기장 안에서 내 플레이가 잘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나 관객들은 다 보이잖아.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패스해야 되는데,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시선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전문 상담사분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전 좋았던 게 상담사분이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제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게 좀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상담사분이 고혜남님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생각보다 주변 사람들한테 열심히 산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라는 말을 뭐 그렇게 많이 듣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한참 동안 나 왜 열심히 살지? 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살았던 이유는 지금 제가 꿈꿨던 모습에서 아직 좀 벗어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경제적으로도 아직 이뤄야 될 게 너무 많았다고 생각했고, 저는 성공을 하고 싶은데 성공해서 너무 지금 요원한 상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핍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 결핍이 저를, 몸은 지치긴 하지만 강하게 이끌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핍을 갖고 있긴 하지만 잘 해소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꿈이 뭐냐고 또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중에 건물을 세워서 똑똑하지만 이제 돈 없는 대학생들을 이렇게 막 데리고 와서 고해남 TV에서 경연대회를 하는 거죠. 창업 경연대회. 거기서 막 1등부터 막 10등까지 이렇게 되는 친구들을 다 제 건물에 오게 하고 최고의 전문가 분들을 붙여서 이 친구들이 멋있는 리더가 되고 외화를 벌어오는 글로벌한 기업을 키우는데 제가 좀 도움이 되고 싶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멋있는 리더 100명을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제가 이게 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고혜남님은 꿈이 나에게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으로 뻗어나가려는 힘을 가지고 가신 분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었구나라고 좀 인지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맞아, 나는 그런 사람 같다라고
그런 시각을 좀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했는데 언어로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충만해진 듯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충만함을 못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마인드 카페를 이용해서 심리 상담도 받아보시고 코칭도 해보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려요. 저는 창업에 대한 고민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구체화해서 얘기를 나누니까 안개가 뿌옇게 꼈었는데 좀 맑아진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저는 이 마인드 카페 상담을 통해서 제 속 안에 있는 깊은 이야기들을 꺼낼 수 있었고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좀 짧게 제가 퇴사하고 사업하는 이야기, 제가 심리적으로 이걸 극복하는 그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좀 와닿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직장인분도 계실 거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 외에도 자기만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그 과정들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이 제 유튜브 채널을 봐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괴롭고 힘들더라도 당신의 삶은 여전히 기적이란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결핍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많이 가진 게 없어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감사일기도 쓰고 일기도 쓰고 하면서 저를 성찰해 보니까 나보다도 힘든 사람들 참 많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생에서 운이 정말 중요한데 그 첫 번째 운은 부모님 운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생을 100으로 봤을 때 부모님의 운이 50%다. 그 다음 30%는 어디서 태어났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이제 막 선진국의 대열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이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는 북한에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도 지도자층에서 태어난 자녀도 있지만 어렵게 태어난 분도 계시잖아요. 정말 제가 봐도 부모님 운과 국가 운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20%, 이 20%가 내 노력으로 좀 극복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20%의 노력으로 이 80%의 운을 이제 극복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부모님이 돈은 안 물려주셨어도 제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셨고 제가 독서 모임을 좀 크게 운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저를 좀 좋게 봐주는 것 같아요. 그 조금의 매력의 운을 좀 타고난 것 같아요. 부모님 덕분에. 그래서 나도 부모님께 받은 그 자그마한 운들을 나보다 좀 더 힘들어하는 분한테 좀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제 결핍을 들여다보면서. 그래서인지 제가 더 열심히 일하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사실 그 삶의 의미이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삶의 의미도 들여다보시면 남들이 다 중요하다고 하는 그 물질적이고 경제적이고 남들의 시선에서 조금 더 멀리 나와서 충만한 그 무언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좀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힘들 땐 감사일기 쓰기, 또 상담사 분이 아니더라도 내 감정을 잘 들여다보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질문을 해주는 그런 멘토와 친구를 만나서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잘 극복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시간이지만 고해난TV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구독자가 1만 명이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구독자 1만 명이 되건 10만 명이 되건 100만 명이 되건 더 열심히 할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운 좋게 부자가 되더라도 더 열심히 할 거거든요. 저는 세상에 하고 싶은 좀 메시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거의 한 5년 6년 한 것 같은데 오랜 시간 지켜봐 주시고 또 오는 영상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